어느 날 귀여운 염소가 슬퍼하며 집을 나섰어요. 숲의 모든 동물들은 다음날 있을 코스튬 축제 때문에 신이 나 있었지만 이 귀여운 염소는 기쁘지 않았죠. 무슨 일이야, 염소야? 무슨 일 있어? 난 내일 코스튬 축제에서 입을 옷이 없어. 절대 1등을 못할 거야. 걱정 마. 부엉이 아저씨한테 가면 멋진 옷을 만들어 주실 거야. 너한테 딱 맞는 옷으로. 염소는 잔뜩 기대를 하며 부엉이 아저씨께 갔어요. 그러나 아저씨는 염소가 온 걸 못 보실 정도로 바쁘셨어요. 귀여운 염소는 부엉이 아저씨 가게에 배를 울렸어요. 어허허, 이게 누구야? 염소잖아. 바쁘니 빨리 말하렴. 뭐 때문에 온 거니? 내일 축제 때 입을 멋진 옷을 좀 부탁드려요. 이미 멋진 털이 있잖니. 조금만 자르고 다듬으면 되겠어. 아니요, 전 축제에서 가장 큰 박수를 받고 싶어요. 1등을 하고 말 거라고요, 아저씨. 그럼 슬퍼하는 앵무새의 깃털을 좀 가져오렴. 그리고 가이불산지 사자들한테 있는 마법 돌멩이도 말이야. 그래야만 내가 최고의 옷을 만들어줄 수 있단다. 하지만 그 슬픈 앵무새는 모두를 울게 만들어요. 전 우는 건 싫어요. 게다가 사자들은 재미있는 거나 춤추는 것도 싫어하고요. 맨날 자기들 힘자랑이나 해야 된다고요. 넌 한 번도 사자를 본 적이 없잖니. 작은 용기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다. 기억하렴. 부엉이 아저씨 가게를 나오면서 염소는 축제에서 큰 박수를 받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는 용기 있게 기블산을 향해 출발했지요. 잠시 후 어디선가 슬픈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거기 누구세요? 염소가 슬퍼하는 앵무새에게 갔어요. 축제에서 쓸 수 있게 네 깃털을 조금만 주면 안 되겠니? 날 웃길 수만 있다면 그래야 털이 빠지거든. 근데 난 천년에 한 번밖에 못 웃는단다. 이걸 들은 염소는 좌절하면서도 그 슬퍼하는 앵무새를 웃기기 위해 재미있는 농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앵무새에게 웃음이 터졌어요. 그녀가 웃자 알록달록 예쁜 꼬리털이 염소에게 떨어졌어요. 난 네가 절대 안 웃을 줄 알았어. 아름다운 웃음을 가진 앵무새야. 고마워. 천년이 지나 슬퍼하던 앵무새가 큰 소리로 웃는 사이 염소는 기블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커다란 검은 돌이 있는 평원에 도착했지만 염소는 어떻게 이 검은 돌이 이런 색을 가질 수 있었는지 궁금했어요. 바로 그때 사자 2마리가 염소 앞으로 점프해 나타났지 뭐예요? 누구냐? 난 내일 축제 때문에 특별한 돌을 찾고 있어요. 코스튬 축제. 알록달록하게 입고 나와서는 가장 아름다운 동물이 박수갈채를 받는 그거. 네, 맞아요. 그 사자들은 자기들끼리 귓속말로 대화했어요. 그래, 이 특별한 돌을 너한테 주지. 단 조건이 하나 있다. 우리도 그 축제에 데려가야 해. 알겠나? 그치만 너흰 춤추는 거 안 좋아하잖아. 그리고 다들 너를 무서워할 거라고. 사자들은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건 우리가 사자라는 것 때문에 피하는 거야. 그래서 우린 단 한 번도 축제에 초대받아 가본 적이 없다고. 우리가 꽃길만 걸어도 모두들 겁을 내며 도망만 간다고. 하지만 우린 춤추는 걸 좋아하는 순한 사자일 뿐이라고. 사자들은 꽃목걸이를 걸고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염소는 사자들의 춤이 너무 재밌었어요. 와, 너희 진짜 춤 잘 춘다. 정말 하나도 안 무섭네. 부엉이 아저씨도 우리를 위해서 멋진 옷을 지어주실 거야. 너희도 축제를 즐길 수 있을 거야. 사자들은 자신들을 무서워하지 않는 누군가를 처음으로 만나 너무 신기하면서도 기뻤답니다. 바로 그 순간 검은색이었던 그 돌은 조금씩 밝게 빛나는 게 아니겠어요? 그걸 본 사자들과 염소는 그 알록달록한 돌들을 주워 서둘러 부엉이에게 갔어요. 부엉이 아저씨는 또 너무 바쁜 나머지 그들이 온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자들이 배를 올렸죠. 오호호, 누구세요? 오, 사자들! 잠깐만요, 아저씨. 무서워하지 마세요. 생각만큼 무섭지 않다고요. 사자들은 아저씨 앞에서 다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호호호호, 이 사자들은 아주 멋지군요. 부엉이 아저씨는 그 새 친구들을 위해 아주 멋진 의상을 만들어 주었답니다. 다음날 코스튬 축제가 드디어 개막했어요. 동물들은 각자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꽃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중 올해 모두를 감동시켰던 공작새가 굉장히 웅장한 느낌이었지만 박수갈채를 받지는 못했어요. 이번엔 염소가 아름다운 깃털 옷을 입고 무대에 등장했어요. 반짝거리는 돌과 풍성한 털옷을 입고 있었지요. 박수를 치느라 피곤하던 동물 친구들도 염소의 의상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염소는 박수갈채와 엄청난 함성에 매우 기뻐했답니다. 그러나 곧바로 사자들이 무대에 나타났어요.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고서 춤을 추려는데 동물들이 겁에 질려버렸지 뭐예요? 사자들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우릴 다 잡아먹을 거야. 다들 조심해. 도망가라고. 기다려. 가지마. 잠깐만. 숲속 친구들은 모두 놀라워하며 염소를 쳐다봤어요. 사자들도 춤추는 게 좋대. 얘네 재미있어. 저 친구들 덕분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어. 우리 기회를 줘보자. 하지만 숲속 친구들은 망설였어요. 바로 그때 사자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날 이후 착한 마음씨를 가진 염소의 용기 덕분에 아무도 사자를 무서워하지 않게 됐어요. 부엉이 아저씨의 말씀이 맞았죠. 작은 용기가 모두를 즐겁고 행복하도록 만들었답니다. 어느 작은 농장에 귀여운 오리 가족이 살았어요. 엄마 오리는 새끼 오리들이 부화할 때까지 알을 품고 있었죠. 부화할 알들은 정확히 7개였어요. 어느 햇살 좋은 아침에 부화가 시작됐죠. 곧 6마리의 새끼 오리들이 신나게 알을 깨기 시작했어요. 새끼 오리들은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려고 꾀꾀거리며 엄마 오리에게 걸어갔지요. 하지만 가장 큰 알이 아직 부화하고 있어서 엄마 오리는 걱정했어요. 그녀는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7번째 새끼 오리가 태어났어요. 그 새끼 오리는 무척 당황해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죠. 하지만 사실 그 새끼 오리보다 엄마와 형제들이 더 당황하고 있었어요. 특이하게도 이 오리는 형제들과 전혀 닮지 않았거든요. 그는 훨씬 더 넓적했고 흰색과 회색 깃털을 갖고 있었어요. 형제들은 그를 보며 비웃기 시작했죠. 너 정말 못생겼다. 우리랑 너무 달라. 믿을 수 없어. 어떻게 형제들과 안 닮을 수 있니? 너 정말 못생겼어. 진짜 못생겼어. 시간이 흐르고 새끼 오리들은 모두 잘 자라주었어요. 하지만 그 미운 오리 새끼는 형제들보다 훨씬 더 커졌어요. 색깔도 물론 달랐죠.
넌 정말 빨리 자란다. 어쩜 그렇게 형제들과 다르니? 시간이 흘러 미운 오리 새끼는 남들과 달라서 슬퍼하며 자랐어요. 형제들 중 아무도 그와 놀고 싶어 하지 않았죠. 네가 너무 못생겨서 너랑 놀지 않을 거야. 아, 진짜 못생겼다. 나나나나나, 미운 오리 새끼, 미운 오리 새끼. 한편 엄마 오리는 그를 보호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내 불쌍한 아가, 왜 하필 다르게 태어난 거니? 그 불쌍한 미운 오리 새끼는 점점 무서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는 밤새도록 울면서 아무도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도대체 난 왜 이렇게 못생긴 거야? 왜 형제들과 닮지 않은 거야? 어느 날 그들이 사는 곳과 가까운 호수에 사냥꾼들이 나타났어요. 사냥꾼들은 오리들을 발견하곤 사냥을 하기 시작했죠. 그때 새끼들을 위해 음식을 찾고 있던 엄마 오리가 사냥꾼들에게 잡히고 말았어요. 불쌍한 미운 오리 새끼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 채 엄마가 돌아올 아침까지 기다렸어요. 미운 오리 새끼는 이제 뭘 해야 할지 몰랐지요. 먼저 그는 개에게 갔지만 개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리 가. 너처럼 못생긴 오리랑 얘기하는 걸 누가 볼까 겁난다. 잠시 후 그는 닭에게 갔지만 그녀도 그를 반기지 않았어요. 난 너보다 훨씬 더 이쁘단다. 꼬꾸대 꼬꼬. 미운 오리 새끼는 무척 슬펐어요.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아. 만약 엄마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가 이 농장에 머물 이유가 없는 걸. 그날 아침 미운 오리 새끼는 농장을 떠났어요. 그는 호수 반대편으로 수영했죠. 그는 길에서 마주친 모든 동물들에게 같은 질문을 했어요. 저랑 닮은 오리 못 봤나요? 혹시 나랑 비슷한 오리 못 봤어? 혹시 나랑 닮은 오리 못 봤니? 아무리 물어도 항상 같은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어요. 그들도 그렇게 못생긴 오리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불쌍한 새끼 오리는 여행을 시작했고 또 다른 호수에 도착했어요. 그는 거위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죠. 넌 여기 있으면 안 돼. 사냥꾼들이 많다고. 빨리 여기서 떠나렴. 어서 가라고. 미운 오리 새끼는 또 가야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호수가 나타났어요. 이번엔 아무도 없이 새끼 오리 혼자였어요.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평생 숨어 살면 돼. 몇 달이 흐르고 그는 완전히 혼자였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어느 날 그는 희고 긴 목을 가진 새들이 남쪽으로 이동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그 오리는 그 모습에 감탄했죠. 우와, 너무 아름답구나.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겨울이 오고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 미운 오리 새끼는 첫눈과 사랑에 빠지고 말았지요. 그렇게 놀다가 흰눈에 푹 빠져버리기도 했어요. 폭설 때문에 미운 오리 새끼는 음식을 찾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음식을 찾으러 걸어 다녔어요. 너무 춥고 힘들었죠. 그 사이 그는 우연히 한 농부를 만났어요. 그 농부는 그를 불쌍히 여겨 자켓을 덮어주었죠. 얼마나 춥니 그래. 불쌍도 하구나 얘야. 우리 집으로 데려가서 다 자랄 때까지 내가 돌봐주마. 그
농부는 정말로 그렇게 그를 돌봐주었어요. 봄이 왔고 미운오리 새끼는 정말로 많이 커 있었어요. 그 농부는 미운오리 새끼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호수에 놓아주기로 결심했어요. 다시 혼자가 되었죠. 얼마 뒤 그는 우연히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가 본 모습은 무척 놀라웠어요. 처음에 그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해서 자기 뒤에 누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날개를 펄럭여 보았는데 물속의 모습도 똑같이 하지 뭐예요? 이번엔 목을 긁어보았더니 또 물속에서도 똑같이 움직였어요. 바로 그때 이 놀라운 새가 다른 누군가가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정말 많이 변했구나. 하늘을 나는 새 같아 보여. 얼른 집에 가서 이런 내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는 길을 떠났어요. 그렇게 호수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백조무리가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그도 역시 백조였으므로 그들은 그와 함께 다닐 수 있었어요. 미운오리 새끼가 백조들과 즐거운 여행을 하게 된 거죠. 호숫가에 있던 한 소녀는 백조들을 보자 친구들에게 외쳤어요. 얘들아, 맨 뒤에 어린 백조 좀 봐. 여태껏 본 백조 중에 가장 아름다워. 맞아요. 그는 처음부터 백조였어요. 안타깝게도 알이 오리알들과 섞여버린 것이었죠. 하지만 그는 진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 옛날에 늑대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 사냥을 나선 아빠 늑대가 있었어요. 숲속에서 그는 갑자기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덤불 사이로 아주 작은 아이가 한 명 있지 뭐예요. 이건 인간이잖아? 크게 놀라며 늑대가 말했어요. 그는 아이를 데리고 나왔지요. 멀리서 지켜보던 호랑이 시어카는 매우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에게서 아이를 훔쳐온 건 다름 아닌 호랑이 자신이었기 때문이었죠. 엄마 늑대와 새끼들은 그 아이를 아주 많이 예뻐해 주었어요. 지금부터 이 아이를 모글리라고 부르자꾸나. 엄마 늑대가 말했어요. 그날 이후 모글리는 숲속에서 늑대 형제들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엄마 늑대는 그녀의 자식인 것처럼 정성을 다해 모글리를 돌봤죠. 얼마 지나지 않아 모글리는 모든 동물들과 친구가 되었어요. 친구들과 나무 사이를 건너다니며 게임도 하였죠. 그러면서 정글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호랑이 시어카는 멀리서 모글리를 지켜보았고 납치하기 위한 좋은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현명한 늑대 아켈라, 곰 발루, 그리고 표범 바게라가 모여서 모글리에 대해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새끼는 무척 영리해요. 그를 정글 소년으로 기릅시다. 발루와 바게라, 그 소년에게 정글의 법칙을 가르쳐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아켈라가 말했어요. 그 후 수년이 흘렀어요. 곰 발루는 새 학생에게 많은 배려를 해주었어요. 그는 나무에 올라 어떻게 땅콩을 찾고 꿀을 찾는지 가르쳐 주었죠. 모글리는 발루의 가르침을 새겨들었어요. 매일같이 그는 더 높은 나무에 올라가 먹이를 먹었어요. 발루는 또 정글의 소리를 이해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어요. 모글리를 무척 자랑스러워하면서요. 모글리는 달리기도 잘하고 수영에도 재주가 있었지요. 그리고 바게라는 인간이 설치해 놓은 덫을 알아보는 방법과 인간을 피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어요. 어느 날 한 새끼 늑대가 덫에 걸려들었어요. 호랑이 시어카는 그 어린 늑대로 점심 식사를 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호랑이가 움직이기 전 모글리가 그 어린 늑대를 구출해내었어요. 시어카는 다시 한번 졌던 거죠. 발루는 모글리에게 정글에서 위험할 때 사용하라고 몇 가지 마법 단어를 가르쳐 주었어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모글리는 이 단어를 모두 배웠지요. 모글리는 정글 동물들에게서 어떤 피해도 입지 않았어요. 혼자서는 모글리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호랑이 시어카는 정글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인 원숭이 벤더록 무리를 찾아가 모글리에 대해 말했어요. 만약 모글리가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준다면 우리는 정글에서 가장 똑똑한 동물이 될 거야. 어느 날 모글리가 폭풍을 대비하여 집을 만들고 있는데 멀리서 벤더로그가 숨어서 모글리를 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글리를 납치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해가 뜨자 두 원숭이는 모글리를 납치하여 숲이 울창한 정글의 언덕으로 데리고 갔어요. 어린 소년 모글리는 벤더로그에게 둘러싸여 있었죠. 원숭이들에게 납치됐다고 깨달았을 때 모글리는 발루와 바게라에게 이 사실을 빨리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갑자기 칠과 버처가 하늘을 날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모글리는 발루가 가르쳐준 그 마법 주문이 생각났어요. 우리는 같은 피야. 너와 나. 이 주문을 들은 칠과 버처는 우리의 친구 모글리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나는 모글리야. 발루와 바게라에게 내가 납치됐다는 걸 알려주겠니? 그럼 물론이지. 칠과 발루가 대답하였고 이 소식을 친구들에게 전하기 위해 날아갔어요. 벤더로그는 모글리를 그들의 은신처인 추운 동굴로 데려갔죠. 그곳은 수년 전에 사람들이 버리고 간 깊은 정글 안에 있었어요. 모글리는 도망가고 싶었지만 실패했고 오히려 많은 벤더로그가 그를 붙잡고 있었어요. 모글리의 납치 소식을 들은 발루와 바게라는 거대한 뱀 카에게 모글리를 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모두들 거대한 숲에 숨어있는 원숭이 마을에 찾아갔지요. 비밀 은신처에서 모글리를 발견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원숭이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들은 모글리를 데리고 나올 완벽한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때 카가 말했어요. 바로 지금이야. 어서 가자. 바게라는 원숭이들을 잡으려 조용히 움직였어요. 그리고는 힘센 앞발로 모글리를 둘러싼 원숭이들을 공격했고 벤더로그는 무서워 도와달라고 소리치며 뛰어다녔어요. 그러다 바게라는 수많은 원숭이에게 포위당하고 말았어요. 몇 마리의 원숭이는 모글리를 데려다 방에 가두었어요. 그러나 모글리는 바게라가 계속 원숭이들과 싸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때 도시의 폐허 아래 물탱크가 떠올랐어요. 그는 원숭이들이 물을 아주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바게라, 물속으로 뛰어들어. 바게라는 곧장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발루도 원숭이들에게 공격당하고 있었죠. 발루는 그의 앞발로 벤더로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온 힘을 다해 공격했지만 벤더로그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바게라는 물속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발루를 보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를 도울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발루가 원숭이들과 싸울 무렵 갑자기 카가 나타났어요. 카의 거대한 꼬리로 원숭이들을 공격하자 원숭이들은 무서워서 멀리 달아났어요. 누구도 그에게 대항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숭이들은 항상 칼을 두려워했답니다. 원숭이들이 모두 깊은 정글 속으로 도망갔고 발루는 마침내 자유를 얻었어요. 칸은 입을 열어 후 불었고 원숭이들은 모두 그대로 멈췄어요. 갑자기 그들의 목소리도 사라지고 조용해졌죠. 이 기회를 틈타 바게라는 물 밖으로 나왔어요. 탑에 납치되어 있던 모글리는 소리쳤어요.
나 여기 있어. 타워 안에. 칸은 힘센 꼬리를 흔들며 탑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어요. 탑에서 빠져나온 모글리는 점프했고 발루는 그를 온 힘으로 안았어요. 괜찮니, 모글리? 그럼 당연하지. 그치만 너무 배고프고 피곤한걸? 네가 날 구했어, 발루. 진심으로 고마워. 모글리는 옆에 있는 칼을 보고 또 행복했어요. 빚을 좀 졌다. 고마워, 카. 모글리와 발루, 바게라는 카와 헤어지고 집으로 향했죠. 호랑이 시어카는 저렇게 대단한 우정을 가진 사람은 해치지 못한다는 걸 깨닫고 정글 깊은 곳으로 들어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모글리는 멋진 청년이 되었어요. 어느 날 그는 인간들이 사는 마을에 다다랐죠. 그런데 한 여자가 그를 바로 알아보지 뭐예요? 모글리는 바로 오래전에 호랑이에게 납치됐던 바로 그녀의 아들이었어요. 그녀는 모글 옆에 한 어린 남자아이를 두었지요. 모글리는 무척 놀랐어요. 그 어린 소녀는 바로 자신의 어릴 적 모습과 많이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모글리는 그 작은 소년이 동생이고 그 여인은 자신의 어머님을 알아보았어요. 발루, 바게라 그리고 칸은 모두 그들을 보고 있었어요. 이제부터 넌 네 가족 옆에 살아, 모글리.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 마법 주문을 외워. 넌 우리 형제야. 우리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잊지 마. 안녕, 모글리. 그의 친구들은 모글리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 후 모글리는 가족들과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자신을 길러준 소중한 정글 가족들도 잊지 않았답니다.